네. 문제 풀만 했어요? 아, 어렵죠? 처음에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죠? 잘 따라오면 됩니다. 이제 9, 10월 달 과정은 잘 따라오시면 돼요. 각 과목마다 매일같이 이 전 범위에 걸쳐서 이 모의고사를 친다는 거, 그리고 그걸 따라간다는 게 처음에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계속 힘들어도 따라오셔야 돼. 그러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합격할 수 있어요. 자, 1번부터 풀어보죠. 1번부터. 자, 문제를 1번인데 7번도 잘못 적어놨습니다. 그죠? 자, 보면 공간정보 구축 관리하는 법령상 토지대장 등록상 해당되는 거 모두 골라라. 자, 어디에 등록되는 거? 토지대장에. 자, 지적공부하고 나오면 우리 지적공부 등록상은 기본적으로 자, 어디나 모두 등록된다. 소재와 지번 그리고 장번호 다 있다. 그죠? 장번호. 그 다음에 목도장, 축도장, 면장, 이장, 공장, 등장. 우선 그런 거 외우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재와 지번은 어디 가나 다 등록되기 때문에 토지대장에도 당연히 등록이 되더라. 그 다음에 지목, 목도, 장 해서 장, 토지대장 등록되죠. 목도장, 축도장 할 때, 자, 목도장 하고 나오면 목도장. 도는 뭐예요? 도면 2개, 지적도, 임야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장은 뭐예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2가지만 얘기하죠. 원래 대장은 4가지가 있어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대,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그러나 우리가 외우는 두 문자로 외울 때 대장, 면장, 이장 할 때 대장은 전부 토지대장, 임야대장만 얘기한다. 그죠? 그래서 면장 해서 요것도 대장에 등록되네. 그 다음에 우리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 다음에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요 4가지 대장에만 등록되는 게 뭐 있더라? 소유자. 그리고 소유자에 대한 사항은 요 4가지 정보가 똑같이 2가지 정보로 등록하죠. 소유자의 성명, 소유자의 주소,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그 다음에 소유자가 변경되면 변경된 날과 그 원인 똑같이 등록됩니다. 똑같이. 다만 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토지 임야대장은 소유자가 몇 사람만 등록되더라? 한 사람만. 그러나 공대는 소유자가 여러 명 등록되기 때문에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없는 소유권의 지분이 등록되죠. 공대에만 지분 있고 공대에만 도번, 도면번호 없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도면번호 없는 것은 공대에만 없고 그리고 우리 19자리 숫자로 되어 있는 고유번호가 없는 것은 도면에만 없다. 그죠? 도면에 없다. 자꾸 외우셔야 돼요. 그죠? 자꾸 외우셔야 돼. 소유자의 어쩌고 저쩌고는 다 있다. 그러나 대지권 비율은 대장에 토지대장, 임야대장이 있는 게 아니고 요거는 대지권 등록부에만 있더라. 경계 요거는 도면에만 있고 좌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있는 거죠. 그래서 토지대장 등록상 모두 고르면 기니드림이 1번이죠. 1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요. 자, 2번 가봅니다. 자꾸 외우셔야 돼. 그죠? 목도장, 축도장, 면장, 이장, 공장, 등장. 자꾸 외운다. 그죠? 자꾸 외운다. 그리고 공대에만 뭐 있고 지분 있고 공대에만 뭐가 없다. 도번 없다. 도면 번호 얘기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19자리 숫자로 된 고유 번호는 어디에만 없다. 고유 번호는 도면에만 없다. 그죠? 고유 번호는 도면에만 없다. 그렇게. 그 다음 대지권 등록부에만 등록되는 것. 대지권 하면 아파트 떠올라야죠. 대지권 등록부에만 등록되는 게 3가지 있어요. 자, 아파트의 이름, 건물 명칭, 우리 집이 몇 동 몇 호냐, 전유 부분의 건물 표시, 그 다음에 내가 땅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 비율이 얼마냐, 대지권 비율, 건물의 명칭, 건물의 표시, 대지권의 비율. 어디에만 있다? 대지권 등록부에만 있다. 그죠? 자꾸 외우셔야 돼. 자꾸. 이 자꾸 반복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꾸 듣고 외우라고 하는 거다. 그죠? 듣고 있으면서 또 얘기하네. 지겨워라. 그런 얘기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죠? 자꾸 외워야 된단 말이죠. 자꾸 외워야 됩니다. 이제는 뭐 별다른 길이 없어. 자꾸 외우는 거예요. 그죠? 자꾸 외우는 거예요. 자꾸. 오늘 오다가 뉴스 보니까 우리나라에 IQ 204짜리 신동이 있었더만. 근데 걔가 9살 때 중학교 입학을 했어요. 그죠? 9살에. 9살에 중학교 입학을 했다가 바로 어디 들어갔느냐? 과학고등학교. 과기고인가? 과학기술고등학교인가? 거기 입학했다가 12살에 그만뒀대요. 왜? 학교 가서 있다 보니까 거울 속에 문제 푸는 애가 있더라.
거기 가면 진학을 위해서만 매 문제 푸는 거 이 어떻게 풀어라 요령 가르치고 그걸 푸니까 문제 푸는 나만 있더라 해서 그만두고 지금 13살이 됐죠. 13살 됐는데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가려고 지금 거기다가 원서 내놓고 지금 응시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읽으면서 우리 시험하고는 다르구나. 우리는 거울 속에서 푸는 내가 있어야 되는데 맞죠? 걔는 거울 속에 푸는 내가 안 되겠다 싶어서 간다는 거예요. 우리랑 완전히 달라. 우리는 거울 속에서 외우고 푸는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자꾸 외우면 돼요. 외우면 돼. 시험에 합격하는 건 그거거든. 근데 걔는 이제 창의력을 요구한다는 거죠. 그죠? 창의력. 근데 우리나라 시험은 창의력을 요구한다. 암기력을 요구한다. 암기력 요구하거든. 암기력. 그죠? 그런 거예요. 자, 옳은 거 찾아라 했습니다. 1번. 자,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우선. 이 지번은 만 5년을 안 나오다가 작년부터 이제 나오는 거니까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죠. 자, 지번은 본번, 부번 해서 자, 1의 1번지가 있으면 앞에 있는 이 지번이 본번, 뒤에 있는 이 지번이 부번이라고 부른다 그죠? 그리고 본번과 부번 사이는 옆줄 표시로 연결했어요. 그런데 읽을 때는 1의 1이라고 읽어야 되죠. 적는다 하면 틀립니다. 읽는다 읽어야죠. 적을 때는 옆줄, 읽을 때는 의 이렇게 구분됩니다. 자, 2번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되 맞죠? 그런데 임야대장, 임야도, 임임 등록되는 토지는 숫자의 어디에? 앞에 무슨 자? 산자를 붙인다. 그래서 산 100번지 이런 지번이 임야대장, 임야도 등록 토지 지번이에요. 3번 자, 지번은 소관청이 부여합니다. 그런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아 라고 했는데 틀렸죠. 자, 지번은 소관청이 차례대로 부여합니다. 차례대로는 어디에서 어디로? 북서에서 남동으로. 그죠? 기본적으로 이런 게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딱 보면 생각은 나야 돼요. 북서에서 남동으로. 그런데 시대 승인을 받는 것은 아니다 말이에요. 자, 지번 부여는 소관청이 차례대로 부여하면 됩니다. 그런데 시대 승인 받는 것은 지번 부여할 때입니까? 지번을 변경할 때입니까? 지번을 변경할 때입니다. 지번 변경. 그죠? 그래서 지번 변경 시대 승인 받는다. 그러나 지번 부여는 시대 승인 필요 없다. 자, 시대 승인 받아서 하는 게 딱 3번 나온다고 그랬죠? 축반지. 축은 뭐예요? 축척, 변경. 반은 지적공부의 반출, 지는 지번의 변경. 그죠?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1, 2, 3 다 틀렸어요. 4번 가봅니다. 소관청이 지번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장 승인 받아야 한다. 틀렸죠? 자, 일단 이건 몰라도 무조건 틀린 거예요. 지금 우리 지적법에서 국장 승인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국장 승인 나오면 무조건 틀렸다 그랬어요. 시대 승인 받아야죠. 시도지사, 대도시장 승인 받아야 된다. 그러면 옳은 것은 5번밖에 없네요. 자, 5번 신규 등록이나 등록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 경우 지번 부여는 인접지 본부 나와야 되죠. 그래서 인접토지 본번의 부번, 인접지 본부 나왔네. 그럼 맞단 말이에요. 다만 신규 등록이나 등록 전환을 하는데 원칙이 아니고 여인멀리 3개 중에 하나가 나오면 여러 필지, 최종 지번 인접 필지, 멀리 있는 필지 하고 나오면 최종 번번, 최종 번번의 다음 번번부터. 그죠? 그래 나오면 됩니다. 자, 우리 지번 부여 한번 정리하고 갑니다. 자, 신규 등록, 등록 전환, 신규 등록, 등록 전환은 다른 거지만 지번 부여 똑같다고 그랬죠. 자, 원칙은 인접지 본부 한번 했다. 인접지 본부, 인접지 본번에 부번 부여한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자, 뭐가 나오면 여인 멀리 나오면 최종 번번 그랬어요. 최종 번번, 최종 번번에 이어지는 다음 번번, 최종 번번. 자, 토지를 분할하려고 합니다. 토지 분할. 자, 토지 분할할 때는 원칙. 자, 분할 후 한 필지와 나머지로 나누더라. 분할 후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 그대로 붙여주면 되죠. 근데 나머지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의 본번에다가 자, 부번을 붙이는데 그냥 부분 아니고 최종 부번의 다음 부번, 최종 부부 나온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합병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선순위 지번으로 하되 본번으로 된 깔끔한 지번이 있다면 본번 중 선순위를 하고 본번으로 된 지번이 없다면 무조건 선순위를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근데 분할과 합병의 경우는 똑같이 예외해가지고 뭐가 등장해요? 주거 사무실 등 건축물이 존재한다라고 나왔을 때 분당 병신, 분할은 당연 부여해주고 합병은 뭐 해야? 신청해야 부여해준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 실시됐어요. 그러면 무슨 청량하더라? 지적 확정 청량하더라. 요거 도시개발사업 실시됐다는 얘기죠. 자, 이 지역에서는 원칙, 자, 어떻게 지분을 그 넓은 지역에 부여하느냐? 원래 도시개발사업 실시되기 전에 존재했던 지분 중 무슨 번만 가지고, 본번만 가지고 새로 부여한다. 본번만 가지고, 깔끔한 본번만 가지고 오죠? 본번으로 새로 부여해주면 되는데, 이 본번 중에 제외 안 쓰는 본번이 두 개 있죠? 자, 본번이 안팎에 같은 거, 본번이 같은 거 안 씁니다. 본번 같은 거.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 실시지역 경계에 걸친 양다리 걸친 토지 지분도 안 쓰죠. 안 씁니다. 그러다가 자, 지분 숫자가 부족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두 개 중에 하나. 첫 번째, 영어로 하면 블럭식, 우리말로 하면 단지식으로 해주든지, 두 번째 또는 최종 번번, 해당 지분 부여지역 최종 본번에 이어지는 본번, 최종 번번. 이게 머릿속에 딱 있어야 돼요. 그죠? 딱 외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뭐가 나오든지 풀 수 있죠. 됐습니다. 자, 3번 가봅니다. 지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지목은 뭐 매년 나오죠. 자, 1번 물건을 보관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 자, 물건을 보관하는데 보관시설물을 갖추고 보관합니다. 요게 창고용지죠. 창고용지. 그러나 보관하기 위한 시설물은 전혀 없고 실외에 그냥 물건을 쌓아만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잡종지로 한다. 그죠? 잡종지. 물건을 보관하는데 시설물을 갖추고 그 안에 보관하느냐, 시설물 없이 실외에 보관하느냐, 그거 가지고 차이가 나오죠. 창고용지이냐 잡종이냐. 요것만 알면 돼요. 지금 지목은 법에 없는 얘기는 전혀 안 내고 있기 때문에 그거만 아시면 되죠. 그래서 1번 틀렸죠. 모두 다 창고용지 아니거든. 자, 2번 지하에서 온수약수 석유류. 자, 온수약수 석유류 나오면 우리는 뒤에 나오는 단어 찾기 들어가야 됩니다. 용광, 운안광. 용광, 운안광. 용출 나오면 광천지다. 그러나 운송 나오면 안광천지. 광천지 아니죠. 자, 그런데 뒤에 보니까 용출하고 나왔네. 용출되는 용출구와 하고 나오는데 요것은 용출 나왔으니까 광천지이다. 그런데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나왔어요. 운송 나오면 요거는 광천지이다 아니다. 이 광천지가 아닌 거야.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섞여 있는데 모두 광천지로 한다. 틀렸죠? 틀렸어요. 특히 여기 송유관하고 나왔는데 이 송유시설부지는 뒤에 들어가면 별도로 잡종지로 해야지 광천지로 하지 아니한다라는 별도 규정까지 있다. 그죠? 그래, 송유시설부지는 잡종지로 한다라는 규정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2번처럼 뒤에 나오는 단어 찾기 들어가야 되는 것이 연왕골입니다. 자, 연왕골 나오면 제답, 자유, 재배 나오면 답, 자생 나오면 유지, 제답, 자유. 그러면 재배 나왔으니까 답이 돼야 돼. 그런데 재배하거나 해놓고 연왕골이 자생하는 나왔어요. 자생하는 나오면 뭐가 돼야 돼? 유지가 돼야죠. 그런데 모두 뭐로 한다? 답으로 한다. 틀렸죠? 틀렸어요. 제답, 자유. 그래서 두 개가 구분되어야 됩니다. 그죠? 그 구분하라고 이 문제를 낸 거예요. 그죠? 그 다음 4번. 일반 공중의 종교식을 위하여 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 사찰, 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는 종교용지. 요게 맞죠? 여기 맞아요. 5번.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요게 뭐예요? 묘지다, 묘지. 그죠? 묘지.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 부지. 요거는 묘지다, 되다. 되죠? 과목묘 내 건축물 부지는 되다 그랬어요.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 부지는 대가 돼야 돼.
그런데 전체를 묘지로 했으니까 5번도 틀렸죠. 4번이 옳습니다. 4번. 지금 뭐 맞췄냐 못 맞췄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지금은 내가 틀린 문제가 내가 이거 착각했구나. 이거 정확히 모르는구나. 또는 이거 모르더니 맞췄지만 이거 내가 찍어서 맞춘 거야. 그러면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죠? 내가 정확히 알고 정확히 푼 문제는 흐뭇하면 되는 것이고. 그죠? 틀렸던 문제를 안 틀릴 수 있도록 보완하면 됩니다. 지금은 그런 시간이에요. 그죠? 그런 시간이에요. 지금 여기서 점수 잘 나왔다고 합격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점수 안 나왔다고 불합격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잘 마무리를 하고 보완을 해서 가느냐. 그게 핵심입니다. 내가 직접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이 부분을 내가 헷갈렸구나. 이 부분은 내가 정확히 알고 있구나. 풀어봐야 합니다. 그냥 이론만 아무리 노트 보고 책을 봐봐야 아는지 모르는지 스스로 판단이 안 돼요. 내가 테스트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실력이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오늘 끝나고 나면 몇 점 나왔는데 기분 좋아 하고 집에 가는 게 아니고 틀린 거 다시 한번 안 틀리도록 보완을 해주고. 그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떤 과목이든지 간에 올해 요번 주가 첫 주잖아. 힘들죠? 그런데 요번 주 했던 과목이 다음 주에 또 해보면 요번 주에 보완을 잘 했다면 다음 주에 훨씬 편해요. 왜냐하면 똑같은 40문제가 그 100점짜리 문제 40문제가 나오면 다음 주에 40문제는 완전히 다른 문제 나와요. 똑같은 문제는 없겠지만 그 40문제 중에 거의 절반 정도는 앞에 나왔던 범위에서 또 나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주 나오는 건 선생님들도 마지막까지 여러 번 반복해야 되니까 안 낼 수가 없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그래서 그걸 자꾸 반복이 되면서 여러분에게 훈련을 시키는 거니까 첫 주가 무지하게 힘들 거야. 그러나 첫 주만 잘 마무리하고 잘 따라가면 두 번째 주부터는 훨씬 수월해진다는 거. 그러면서 점수가 쫙 올라가는 거예요. 90월 달이 제일, 그죠? 여러분 실력을 가장 높여주는 그런 마지막 정리 시간입니다. 자, 지적도, 임야도, 표기하는 지목에 관한. 자, 우리 지목은 목도장, 도면과 대장에 등록이 되는데 대장에는 정식 명칭, 도면에는 부호로 한 글자만 적어준다. 그죠? 그럼 한 글자를 적어주는데 지목을 부호로 표기할 때 자, 두 문자 적는다. 두 문자. 머리두 두 문자 적는다. 24개. 차 문자 두 번째 글자 적는다. 4개. 차 문자 적는 것이 장차 천원. 그죠? 근데 이렇게만 해오면 틀리게 되겠다고 그랬죠? 그래서 공장, 장, 주차, 차, 하천, 천, 유원, 이렇게 외워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장, 장 하면 안 되죠? 목장은 목이다. 목. 실제로 옛날에 이거 나왔는데 장차 천원 했던 분들이 거의 대부분 틀리고 왔어요. 옛날에. 이게 실제로 나왔던 문제. 옛날에 목장 유지. 그래서 옛날에 장차 천원 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자, 유지하고 놓으면 유지는 우리 장차 천원 공장, 장, 주차, 차, 하천, 천, 유원에 없죠? 그러면 첫 글자 유가 맞잖아. 그죠? 자, 공원 역시 우리가 외웠던 거 없으니까 뭐가 나와야 돼? 공 나와야죠. 공. 자, 광천지도 우리가 외웠던 거 없잖아. 그러니까 뭐 나와야 돼? 광 나와야지. 공장장하고 나와야 돼. 장. 그죠? 자, 요거 풀 때는 제가 하나하나 했지만 여러분은 하나하나 하지 마시고 자, 우리가 외웠던 거 공장장 찾아본다. 틀렸네. 주차, 차, 하천, 천, 유원 없죠? 그러면 4개는 전부 머리 글자 나와야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4개, 공장장부터 해서 4개를 빨리 찾아보고 나머지는 전부 머리 글자다고 대조하면 훨씬 빨리 풀 수 있습니다. 그죠? 한 개 한 개 하면 사람이 불안해서 여러 번 확인하다 보면 시간 많이 걸려요. 그죠? 그렇습니다. 됐고. 자, 5번 갑니다. 지상 경계 결정 기준 틀린 거. 요건 뭐 틀리면 시험장에서 집에 돌아오면 안 된다 그랬죠. 시험장에 뼈를 묻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요건 여러분에게 이거 뭐 틀리라고 내는 문제다. 빵점 맞을까봐 걱정돼서 주는 문제다. 빵점 맞을까봐 걱정돼서 주는 문제라고 그랬죠. 빵점 맞고 지적법도 빵점이면 죽어야 돼. 이 자살 방정으로 주는 문제라고 했어요. 그죠? 이거 틀렸다면 집에 가면 안 돼요. 그죠? 집에 오면 안 돼. 그래 뼈를 묻어. 나중에 또 어디 또 가가지고 또 신발 벗고 내려가면서 양 선생이 가라 했다 이런 거 절대 적으면 안 된다. 그 자리 뼈를 묻어간 거는 딴 데 가라는 게 아니고, 그죠? 학교 안에서 그냥 해골이 되라 이 말이에요. 학교 안에서.
자, 틀린 거 서원했습니다. 자, 높낮이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경계를 다음에 쉽게 식별하려면 일단 토지 위에 구조물을 찾아서 정중앙, 그죠? 중앙. 자,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가 있어요. 높아 하단부, 도로 구거등 절토, 절 나오면 절상, 상단부, 해면, 수면 나오면 물 밑에는 토지가 아니죠. 그래서 최대 가장 물 높이 높은 그 경계선이 땅이 시작되는 경계다. 최대 만조 위, 최대 만수 위. 그 다음에 제방 나오면 무슨 어깨? 바깥쪽 어깨 나와야죠. 그죠? 바깥쪽 어깨. 어깨. 이 우리 제방의 어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다를 구경하러 바닷가에 갔을 때 우리가 방파제 밟고 다니는 평평한 부분, 그게 제방의 어깨다. 그죠? 그 어깨 중에 바다 쪽에 가까운 어깨, 그걸 바깥쪽 어깨라고 부른다. 그래서 5번이 틀렸죠. 이건 뭐 틀리면 안 돼. 틀려도 살짝 감추고 안 틀린 척하고 있어야 돼. 그죠? 안 틀린 척 해야 돼. 그죠? 틀린 분 있어요? 자, 안 물어봅니다. 안 물어봅니다. 다음에 안 틀리면 돼요. 자, 요건 조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음 중 면적 측정할 필요가 없는 청량은 했는데, 자, 우리 청량에 들어가면 현경위는 안면적 안검사 외우라 그랬죠. 그래서 현 지적 현황 청량과 경계보건 청량, 현경위는 안면적 면적 제지 아니하고 안검사 검사받지 아니한다. 그 다음 또 하나 합병. 자, 토지를 합병할 때는 때려 죽여도 청량하지 아니한다. 면적은 합병 전 면적을 합하는 산수 합산만 하면 되고, 그죠? 그리고 경계도 합병으로 필요 없어진 중간에 필요 없는 경계를 지우개로 지우는 말소만 하면 돼요. 그래서 청량할 필요가 아예 없다. 그래서 면적도 지지 않다. 그래서 현경이 합병 디리비 이런 나오면 되죠. 이거 뭐 찾으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이거 말고는 나오면 뭐 지목 변경처럼 아예 처음부터 청량할 이유가 없는 거, 그런 거 하나 내주죠. 그래서 나머지 다 청량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7번 갑니다. 틀린 거 찾으세요 했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죠. 자, 여기서 나오는 거, 우리 토지 표시는 결소 등장, 결정을 소관청이 하고 결정된 것을 등록하는 것은 국장이 한다. 그래서 자, 1번 국장은 모든 토지 필지별로 토지 표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등을 조사 청량하여 지적공부에 뭐 해야 된다? 등록은 장의한다. 등장. 그런데 이렇게 등록되는 2번 이렇게 등록되는 토지 표시는 토지 이동이 있어서 소유자가 신청하면 신청을 받아 결정하는데 누가 결정해요? 소관청이. 결정은 소관청이 합니다. 그런데 만약 신청이 없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도 대한민국 모든 토지는 100% 직권으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 역시 누가 한다? 소관청이 합니다. 그래서 신청이 있든 없든 결정은 소관청이 결소. 그렇게 결정된 것을 등록하는 것은 국장이. 등장, 결소, 등장. 배우라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1, 2번 맞고 3번. 자, 그러면 이렇게 신청 없으면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결정할 수 있는데, 그럼 직권으로 결정해서 등록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3번 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토지의 표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일단 현장 가기 전에 계획부터 수립하라고 그랬죠.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합니다. 자, 계획 수립한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실제로 토지 이동 조사 간다. 토지 이동 조사 가서 조사된 내용을 어디에 적어라? 토지 이동 조사부에 기재하라. 그리고 현장에서 마련된 토지 이동 조사부는 깔끔하지 못하므로 사무실에 돌아와서 깨끗하게 정리하는 정리 결의서를 만들고 정리 결의서 내용대로 지적공부 정리. 그렇게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일단 3번까지 맞네요. 자, 4번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은 원칙 시군구별로 수립. 그러나 부득이하면 좀 더 좁은 읍면동별로 수립. 맞습니다. 그럼 5번 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에 따라 토지 이동 현황을 조사한 때는 자, 어디에? 토지 이동 조사부에. 토지 이동 조사부에 토지 이동 현황을 적어야죠. 근래 한 4, 5년 전부터 해서 요런
서류 이름 정확히 아는가? 요거 계속 묻고 있죠. 지번별 조서, 지적 청량 수행 계획서. 그래서 예전에 안 물었던 서류 이름도 정확히 아는가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죠? 묻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대비 겸해서 한번 문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다. 그죠? 5번 정답. 자, 8번 갑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와 지적도에 관한 다음 내용 중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1번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했는데 그냥 지적도만 있는 지역이 있고 굉장히 발달된 지역이라면 좌표 등록부까지 있는 지적도도 있는 두 개가 다 있는 지역이 있죠. 그러면 그냥 지적도만 있는 지역하고 좌표 등록부까지 있는 지역하고 차이점이 3개 있죠. 자, 지적도의 차이점. 일단 지적도라는 제명으로 끝나지만 좌표가 있는 지역은 제명의 끝에 뭐라고 적어요? 괄호 좌표.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 좌표 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의 지적도에는 도각선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 가지고 청량할 수 있음 없음. 청량할 수 없음이라고 적는다. 그죠? 마지막. 자, 좌표 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의 지적도에는 좌표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등록한다. 맞죠? 경계점 간의 거리는 일반 지적도에는 있다 없다? 없고 좌표 등록부 비치된 지역의 지적도에 있는 거예요. 그죠? 됐습니다. 그래서 1번 좌표 등록부가 갖춰두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도각선 오른쪽 아래 끝에 참 그죠? 더럽죠? 우측 하단부라고 예전에 했던 겁니다. 그걸 한글로 하면서 이렇게 어렵게 바꿨어요. 오른쪽 아래 끝. 원래 우측 하단부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죠? 안 바꿔도 될 거 쓸데없이 바꿔. 더럽게 만들어놨어요. 그죠? 더럽게 만들어놨어. 오른쪽 아래 끝. 언젠가 나올 수도 있겠죠. 보면 끝에를 처음에 맞죠? 앞에를 뒤에 이렇게 바꾸면서 문제를 내잖아. 그럼 오른쪽 아래 끝도 언젠가는 왼쪽 위 시작 부분에 이렇게 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참 그죠? 더럽게 바꿨어요. 자, 그리고 이 도면 가지고 청량할 수 없음. 왜 도면 가지고 청량할 수 없을까요? 이 지역은 보다 정밀한 도면보다 더 정밀한 뭐가 있기 때문에 좌표가 있기 때문에 청량할 때는 뭐 가지고 하라? 좌표 가지고. 근데 좌표가 XY 그 좌표상에 읽은 숫자가 수십만 단위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은 좌표를 봐도 토지의 위치나 모양을 짐작하기도 쉽지 않다. 그래서 도면을 비치해 놓고 일반인들은 도면을 보면서 토지의 모양과 위치를 알아라. 그러나 청량은 전문가들이 하는 거니까 청량할 때는 좌표 가지고 하는 거다. 그렇게 돼 있죠. 됐어요. 자, 2번 경계점 좌표 등록부 갖춰두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끝에 괄호 좌표. 맞죠? 끝에 괄호 좌표. 맞다. 3번 좌표 등록부에는 좌표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를 등록. 요게 틀렸죠? 요게 틀렸어요. 자, 조금 전에 경계점 간의 거리를 등록하는 것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의 지적도에 등록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좌표 등록부에 등록되는 게 아니야. 경계점 간의 거리는 지도에 나와 있어. 지도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지도가 이렇게 해서 지도에서 여기가 지적도라는 제명이 있다면 그러면 1대 하고 끝이야. 여기 아무것도 없다고. 근데 지적도라는 제명 끝에 괄호 좌표라고 돼 있어. 그럼 이 지역은 좌표가 있죠. 그러면 좌표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가 27.25, 38.54 이런 식으로 등록이 되는 겁니다. 경계점 간의 거리는 좌표 등록부에 있는 거다. 좌표 등록부 비치된 지역의 지적도에 있는 거다. 지적도에 있는 거야. 그죠? 지적도에 있는 거야. 그래서 한번 틀렸죠. 한번 틀렸어요. 그렇다. 그 다음에 4번. 소관청은 지적도면 관리에 필요한 경우는 지번 부여 지역마다 일람도, 지번 세기표 작성하여 갖춰둘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 5번.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토지는 우리 좌표 등록부는 가장 정밀한 지적 공부이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우리 지자체가 잘 만들지 않으려고 할 수 있어. 그래서 법으로 강제해 놨습니다. 지축 청량, 지적 확정 청량과 축척 변경 청량한 지역에는 의무 비치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지적 확정 청량 어디서 하는 청량이에요?
도시개발 사업 등 실시죠. 그죠? 그럼 도시개발 사업 실시됐으니까 신도시 들어와요. 세종 신도시처럼. 그럼 땅값이 높다, 낮다? 땅값이 높죠. 그러니까 이 지역은 좌표를 마련해야 되겠구나 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축척을 변경합니다. 자, 우리 축척 변경 예전에 배웠잖아. 임야도에서는 축척 변경 한다, 안 한다? 안 해. 지적도에서만 한다고. 그럼 지적도 같으면은 그래도 임야가 아닌 그래도 어느 정도 가격이 있는 토지였는데 축척을 변경한다는 얘기는 그 토지가 개발되어서 가치가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토지 가치가 높은 지역에는 의무적으로 비치하라. 뭐를? 보다 정밀한 좌표를.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죠? 지축 청량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는 다 맞다. 자, 9번 갑니다. 지적 공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어요. 1번 지적 공부는 했는데, 자, 지적 공부는 종이로 된 것과 전산화된 것 두 가지로 나뉘죠.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 그러면 지적 공부 종이로 된 것과 정보 처리 시스템 이렇게 나눠 가지고, 자, 보관자 누가 보관합니까? 지적 공부는 소관청이 보관합니다. 정보 처리 시스템은 관할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보관합니다. 그죠? 시군구청장. 자, 그 다음에 보관 장소는 어디입니까? 지적공부 종이로 된 것은 청산에, 시군구 청산에 있는 지적 서고에 보관해요. 그죠? 그리고 정보 처리 시스템은 지적 정보 관리 체계 뭐 보관하는데, 이거는 뭐 대충 알면 된다고 그랬죠? 대충 알면 된다. 그 다음에 자, 이 지적 공부와 정보 처리 시스템은 어떻게 보관되는 보관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보관 방법에. 자, 종이로 된 것은 복제본이 만들어진다. 원본만 있다. 원본만 있기 때문에 원칙 보관 장소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반출이 안 되죠. 그래서 청사 내에서만 뺑뺑 돌려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특이하다면 반출할 수 있다. 몇 개 예외 사유? 두 가지. 자, 천재지변이 있든지 또는 시대 승인 받든지, 그죠? 시대 승인 받든지 그때만 반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 처리 시스템은 요거는 전산화되기 때문에 컴퓨터가 스스로 자가 복제하면 되죠. 그래서 복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복제 누가 책임집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이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자, 공개 방법도 다르다. 자, 우리는 누구에게 공개 신청, 열람 신청이나 이 등본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자, 공개 신청. 공개 신청. 이 참, 그죠? 공개 신청. 지적 공부는 누구에게? 종이로 된 지적 공부를 보관하는 그 소관청. 그게 무슨 소관청? 해당 지적 소관청. 그죠? 해당 소관청에게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보 처리 시스템은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그 자에게 갈 필요 없고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으면 가능하죠. 그래서 특별자치시장, 특자시장 또는 일반 시군구청장 또는 누구? 읍면동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청해도 됩니다. 그죠? 읍면동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신청하면 되는데, 이 특별자치시장, 시장구수구청장 이 사람들을 묶어서 우리는 대략 소관청이라고 부릅니다. 소관청 또는 읍면동장 이렇게 되는데, 자, 정보처리 시스템 아무데나 가서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으면 되겠지만 여기서 지적도 임야도는 제외한다. 그죠? 도면은 아무데나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걸 그대로 외우시라고, 그죠? 필수에도 그대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외우라 해도 외운다 안 외운다? 안 외우잖아. 그죠? 안 외우잖아. 자, 보면 1번 지적 공부 나왔습니다. 자, 종이로 된 거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 괄호 정보 처리 시스템은 뭐에? 제외. 실제로 문제가면 이렇게 제외 이렇게 줘요. 자, 그래서 종이로 된 지적 공부는 누가 보관합니까? 소관청이. 이거 나오잖아. 청산의 지적 서고에 영구 보존합니다. 맞네요. 그런데 3번에 가봅니다. 지적 공부를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 요게 전산화된 지적 공부죠.
그 지적공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 연구보존하고 나왔는데 맞다 틀렸다? 틀렸잖아.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고 누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맞죠? 지적부에서 사람, 숫자, 그리고 용어 이거 중요하다 했잖아. 그죠? 그래서 3번이 틀린 겁니다. 3번. 자, 2번 봅니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지적공부 괄호 정보처리 시스템은 제외. 즉 종이로 된 지적공부는 천재지변이 있으면 보관장소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플러스 하나 더. 누구 승인받으면 시대 승인받으면 반출할 수 있다.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자, 4번 갑니다. 관할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시대 승인받으면 지적공부 괄호 정보처리 시스템은 제외. 종이로 된 지적공부 반출할 수 있다. 맞네요. 5번 정보처리 시스템 지적공부는 국장이 복제하여 관리하는 국장 복제 맞죠? 그게 핵심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걸 외웠느냐 모르느냐가 그대로 문장으로 나오잖아요. 이거 제가 이 뭐 문제를 만들어냈지만 실제로 나오는 지문들이 거의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나온다. 됐어요. 자, 됐어요. 여러분은 그래도 세종이 오니까 이건 좋아요. 특별자치시장 하면 여러분은 알잖아. 우리 시장 얘기하는구나. 그죠? 다른 데 가면 특별자치시장 하면 사람들이 잘 몰라. 그죠? 자기 지방 아니면 신경을 안 써. 특히 서울 살면 서울 말고는 다 지방이야. 그죠? 서울 말고는 다 촌이고 지방이야. 부산 뭐 300이면 이거 촌구석 거기 전부 그러고 있다고 관심이 없어. 그죠? 그 부산 사람들 뭐 뿐만이 아니고 뭐 광주 사람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뭐 부산이나 광주, 대구에 물난리 났다. 그러면 9시 뉴스에 잠깐 한 10초 지나갑니다. 그런데 서울에 뭐 깨고랑 하나 넘쳤다. 막 20분 나온다. 20분. 맞죠? 계속 나온다고. 나쁜 놈들. 언론 자체가 벌써 나쁜 놈들이에요. 그죠? 피해 정도 따지지 않아. 지방에다 뭐 잠깐 지나고 끝이야. 서울에 뭐 났다. 막 난리 벌구통이야. 그죠? 아이고, 그렇습니다. 자, 10번. 부동산 종합 공부. 다음 내용 중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부동산 종합 공부에 등록되는 사항은 몇 개? 5개. 그래서 우리 부동산 종합 공부 등록 사항 5개가 아주 자주 나온 겁니다. 그죠? 5개. 자, 첫 번째. 토지 표시 소유자. 어디 있는 거 가져와요? 지적 공부. 두 번째. 건축물 표시와 소유자. 어디 있는 걸 가져와요? 건축물 대장. 세 번째. 토지의 이용 규제 관한 사항. 어디서 가져와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그죠? 그 다음에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그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 여러 가지를 공시하는데 그 중에 3개 중에 관계되는 거 가져오면 되죠? 그러면 가져오는 3개는 개별 공시지가, 개별 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마지막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 권리는 어디서 공시해요? 등기법에서. 그래서 등기법에서 가져오죠. 자, 그거 5가지 외우느냐 이 말이야. 그래서 부동산 등기 기록의 내용에 따른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틀렸죠? 자, 토지 표시 소유자는 어디 있는 걸 가져와요? 지적공부 있는 걸 가져오잖아. 지적공부. 그래서 등록사항과 가져오는 근본 자료들 이름을 아느냐. 2번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 공시지가 그리고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이런 건 없다. 자, 개별 공시지가 그 다음에 개별 주택가격 그리고 또 하나 공동주택가격. 그죠? 요 3가지를 가져오는 겁니다. 3번 건물 등기부의 내용에 따른 건축물 표시와 소유자 했는데 건물 등기부가 아니고 건축물 대장에서 가져오는 거죠. 건축물 대장에서 4번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내용에 따른 토지 이용 및 규제 관한 사항. 이게 맞죠? 여기 맞아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네. 자, 5번 부동산 등기법에서 가져오는 것은 부동산의 표시 가져옵니까? 권리 가져옵니까? 부동산의 권리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는 다 틀렸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까지 어렵게 나온 적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뭐 다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한번 정확히 알아라 하는 의미에서 한번 냈습니다. 자, 11번 축적 변경입니다. 축적 변경 무조건 나온다. 그죠?
자, 축적 변경하면 가장 중요한 거 숫자 8번. 자, 시작할 때 20, 30. 중간에 청산금 공고 청산할 때 15, 20. 청산금에 이의 있다 1월, 1월. 돈을 수령 납부하는 것은 6월, 6월. 그죠?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가 나오면서 3분의 2 이상 동이 있어야 되고 토지 소유자가 2분의 1 이상 위원으로 들어가. 맞죠? 3분의 2 이상은 축적 변경에 대한 동의 받을 때 3분의 2 이상이죠. 그리고 축적 변경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소유자가 2분의 1 이상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위원은 소유자가 절반 이상 참여해야 되고 축적 변경하기 위해서는 동결승, 동의, 의결, 승인, 동결승 절차를 먼저 밟아야 되는데 동의 받을 때는 3분의 2 이상. 그래서 동삼. 옆 동네 동삼이. 동의는 3분의 2. 동삼이. 옆 동네는 어쨌든 외우면 되죠. 동삼이. 동의는 3분의 2 이상. 동삼이. 또 동삼이는 또 3분의 2인가 3분의 1인가 혼자서 또 머리끄댕이 잡는다. 가만히 생각. 그래서 이 동삼이. 옆 동네 동삼이. 동의는 3분의 2 이상. 위원은 2분의 1 이상. 한 가지라도 확실히 외우면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봅니다. 다음 내용 중 틀린 것은 그랬어요. 1번 축적 변경에서 자 시다발이는 소관청이 하고 모든 것을 결정 번복하는 파워는 위원회가 가진다. 그래서 축적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는데 이 위원회가 시다발이를 잘 부려먹기 위해서는 시다발이 옆에 있어야 되겠죠. 시다발이 소관청에 위원회를 두고 부르면 바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죠? 그렇다. 그 다음 2번 축적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 자, 동의는 동삼이 3분의 2 이상이다. 그죠? 3분의 2 이상. 그래서 2번이 틀렸고 정답. 자, 2분의 1 이상은 소유자 2분의 1 이상이 위원으로 참석이 돼야죠. 그래서 2번이 틀렸고 정답. 3번 소관청은 축적 변경할 때는 지적도에서만 축적 변경하고 보다 축척을 크게 도면에 작게 나오는 토지를 크게 만들어 주는데 자 여기서 축척만 바꾸는 게 아니고 축척을 변경하기 위해서 청량하는 김에 토지 표시도 싹 새로 정해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번, 지목, 면적, 경계좌표를 모두 새로 정합니다. 소재, 동네 이름만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새로 정한다. 맞네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서 뭐를 새로 정하기 때문에 면적까지 새로 정하기 때문에 면적의 정감을 돈으로 청산하는 청산 절차가 들어오잖아. 그래서 청산금 공고 15, 20 청산금에 대한 이의 신청 1월 1월 청산금 납부 수령 6월 6월 그게 그래서 쭉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4번 소관청이 축적 변경 청량을 할 때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설치한 경계점 표지를 기준으로 새로운 축적에 따라 면적 경계좌표 새로 정해주면 되겠죠. 5번 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 며칠 이상 합니까? 15 이상 합니다. 15. 그러면 바로 이어서 며칠이네? 20일이네. 15, 20부터 나온다. 토지 소유자에게 청산금 납부고지 또는 수령 통지를 해야 됩니다. 자, 납부는 언제까지 합니까?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네. 수령, 지급은 수령 통지 한 날부터 6개월이네. 그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됐습니다. 자, 12번 갑니다. 소유자에 관한 다음 내용 중 틀린 것은 했습니다. 1번 토지 대장에는 소유자의 성명, 명칭, 주소, 주민등록번호와 소유자 변경된 날과 그 원인이 등록된다. 맞죠? 자, 토지 대장 말고도 뭐 임야 대장에도 공유지 연명부에도 대지권 등록부에도 1번은 똑같이 들어가죠. 자, 성명 해놓고 여기 명칭은 왜 나왔을까요? 사람은 소유자가 자연인일 수도 있고 법인, 단체일 수도 있죠. 법인은
성명이라고 하지 않고 법인의 이름, 명칭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주소 말고 법인은 또 소재지라고도 얘기합니다. 그죠? 됐어요. 자, 2번 소유권의 지분이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자, 지분은 어디에? 공대에만 지분이 있다. 공유지 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 이다. 맞네요. 3번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장이, 자, 이제 소유자 정리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 무주의 부동산, 무주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라는 민법 규정이 있죠. 그래서 국유로 하기 때문에 총괄청이 국가 명의로 등록해 달라고 소유자 등록을 신청을 했어요. 그럼 소관청은 국가가 하면 무조건 맞다고 해고 무조건 해준다. 국가도 실수할 수 있으니까 확인하고 해준다. 확인하고, 소관청은 지적 공부를 찾아보고 해당 토지 소유자가 아예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등록되지 아니했네, 주인이 없네, 무주네, 국유 맞네, 그 경우에만 국가 명의로 등록할 수 있다. 그죠? 이 국가 명의로라는 건 제가 덧붙인 거고 실제 법률 규정에는 없고 요대로만 나옵니다. 그죠? 국가 명의로 있다는 걸 알고 가시면 되겠어요. 그죠? 지금 오늘도 오다 보니까 뉴스 보니까 그 기재부 장관 누군가 나와가지고, 그죠? 지금 10억을 대주주로 한 거 그거 바꿀 수도 있다 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정부가 발표했다고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참 그런 마인드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정말로 사람은 실수할 수 있잖아. 실수하면 그걸 고치면 되는 거야. 그죠? 근데 계속 뻗대다가 고집 부리다가 나중에 사달이 나는 거야. 그죠? 그래, 그 기본적인 마인드가 참 잘 됐더라. 4번 지적 공부를 복구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에 대한 사항은 등기부나 법원의 확정 판결. 자, 지적 공부가 멸실 훼손되면 지체 없이 가장 빠르게 복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적 공부를 복구할 때는 소유자 신청 받아서 합니까? 알아서 합니까? 알아서 직권으로 복구하죠. 자, 이때 소유자에 대한 걸 복구하는 것은 법이 두 가지 자료로만 가능하다. 그게 등기부 또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죠. 요 두 가지에 의해서만 복구할 수 있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 5번 신규 등록하는 토지 소유자는 등기소 통지를 받아 정리합니까? 신규 등록할 때는 선대장 후 등기부 원칙에 따라 아직 등기부가 없으므로 등기소 통지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신규 등록하는 토지 소유자는 어떻게 정합니까? 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그죠? 여러 번 나왔어요. 엄청 나왔죠. 신규 등록 많이 가지는 특징 두 개. 자, 신규 등록하는 토지는 선대장 후 등기부, 아직 등기부가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신규 등록 많이 가지는 특징 첫 번째, 소유자는 등기부 기초로 못한다. 그래서 소관청이 직접 조사 결정한다.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원래 소관청은 대장에 토지 표시를 등록하고 나면 등기소에 부동산 표시, 토지 표시를 변경하라고 등기 촉탁해야 되는데 신규 등록할 때는 아직 등기부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등기 촉탁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신규 등록할 때 토지 소유자는 누가? 토지 소유자는 소관청이 직접 조사 결정. 요거 하고 요거 신규 등록에서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신규 등록하는 소관청은 등기 촉탁 한다 안 한다?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 요 두 가지는 토지 이동 중에서 신규 등록에서만 나오는 특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그죠? 신규 등록 많이 가지는 특징. 그죠? 이제 외워야 돼요. 이제 진짜 외우란 거. 지금 안 외우면 이제 외울 틈이 없다. 그죠? 외워야 돼. 그동안은 외우라 해도 공부해야 돼. 공부해야 돼. 공부해야 돼. 그놈 공법. 그죠? 공법 때문에 여러분 공법 때문에 떨어지는 거는 왜 떨어지냐면 공법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야. 맞죠? 근데 작년에 2차 떨어지고 오는 사람들이 전부 대부분 무슨 얘기냐면 작년에 공법 때문에 떨어졌습니다. 공법 몇 점 나왔는데 47.5 나와가지고 그러면 공법 때문에 떨어진 거 아니네. 에? 60점 안 나왔는데요? 47.5 나오면 공법은 줄 거 다 주고 간 거야. 너 공시제법 몇 점 나왔니? 55. 그래서 떨어집니다. 맞거든요. 맞아요. 맞다고. 그리고 혹시 너 중개사법 몇 점 나왔니? 72.5. 그래서 떨어진 거예요. 중개사법은 최소 75는 나와줘야 돼. 팔자 달면 굉장히 편하고 중개사법이 75 나와주면 공법이 45 나와도
두 개가 희석돼서 평균 유기점이 돼버려. 맞죠? 그렇다고. 그러면 공시세법이 60점만 달아주면 2차는 합격이야. 그러니까 공시세법이 60점이 안 나왔다? 공시세법 때문에 떨어진 거야. 공법이 45 이상 나오면 공법은 줄점수 다 주고 가는 거야. 그런데 공법 45 나와서 떨어졌습니다. 아니야. 그 공법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거든. 다른 것 때문에 떨어진 거야.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한다. 공법도 60점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게 안 그래요. 그럴 수가 없어. 공법 그 많은 걸 어떻게 다 외울 거야? 우리 머리나 여러분 머리는 불가능하단 말이야. 맞죠? 나는 해요. 나는 예전에 12회 때 따다 그랬죠. 12회 때 딸 때 어떻게 했다? 공법 법 두 개만 했다. 국토계획법하고 주택법인가 하여튼 두 개만 했다. 그거 보니까 문제수 제일 많다 그러대. 그것만 해가 가지고 1번부터 40번까지 내가 외운 부분이 나온가 그것만 찾았다. 쫙 보니까 11문제 나왔더라. 그래서 내가 안심을 했죠. 됐다. 합격이구나. 왜? 나머지 29문제는 가장 적게 나온 정답으로 밀면 되니까. 그때만 해도 1번 8개, 2번 8개 딱 맞춰 놓을 때야. 지금은 그렇게는 안 나오죠. 지금은 어떻게 나와요? 지금은 플러스 마이너스 1개예요. 1번 7개에서 9개, 2번 7개에서 9개, 3번 7개에서 9개 이렇게 8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개야. 그러다가 가끔 정답 10개인 부분이 나와. 복수 정답 있을 때. 말고는 7개에서 9개야.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1개의 오차는 있지만 밀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11개밖에 못 맞췄다고. 그리고 내가 그때 2번으로 미는 게 기억이 나요. 2번으로. 근데 2번이 그때 정답이 1개 있었는가, 1개 있었는가. 11개니까 정답이 3개짜리도 있을 거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정답이 1개짜리도 있다고. 그래서 2번으로 쫙 밀어서 몇 점 나왔을 것 같아요? 19개, 47점 나왔다고. 11개 맞추고 19개가 나왔다고. 쫙 밀어가지고. 그러니까 안심하는 거죠. 오! 공법은 됐구나. 과락을 면했으니까 자격증 따겠구나. 쫙 29문제를 전부 2번으로 동글뱅이 친 거예요. 빈대마다. 그때 한번 얘기했죠. 감독관이 그때도 감독관이 앞줄에 있거든. 내 뒤에 감독관 서가지고 사람의 그 기운을 느끼잖아요. 그 뭐 하고 있냐면 이런 느낌으로 본다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때 12회 때 같으면 벌써 지금으로부터 24년 전이잖아. 맞죠? 그때 나도 젊었을 때잖아. 그러니까 나이 든 분들도 한 문제 더 맞출 거라고 얼굴 벌겋게 해가지고 머리끄댕이를 잡아가면서 고민하고 있는데 이 젊은 놈이 29개를 그것도 왔다 갔다도 아니고 2번 하고 뒤에서 얼마나 기가 작겠어요. 이런 놈도 시험 치러 오나. 그랬을 거 아니야. 근데 60점짜리 시험은 그렇게 하는 거다. 그 합격은 오지. 12회 때 그러니까 시청에서 자격증 받아가라. 근데 부산시청 가서 그때 부산 살 때거든. 부산시청 가서 자랑스럽게 받아와서 집에 갖다 놓고 모셔놓고 있잖아. 그렇게 하면 되는 걸 뭘 공부 미친 듯이 이 마지막까지 공부하고 앉았다. 그 공부 그렇게 한다고 점수가 잘 나온다? 보장이 안 된다. 보장이 안 되지. 보장되는 과목에서 고득점 하라 이 말이야. 어디서? 중개사법에서. 그 다음에 지적법에서. 그게 되면 2차는 합격할 수 있다. 공법을 60점 맞춰야지. 그러는 순간 내년에 또 오고 후내년에 또 오는 거야. 60점을 맞추는 공부를 해야 돼요. 맞죠? 그것도 과목 60점이에요. 평균 60점이에요. 평균 60점을 맞추는 공부하라고 내가 몇 번 얘기하잖아요. 이제 서서히 눈을 조금 뜨실 거야. 내 1월 달부터 그 얘기 했거든. 그때는 분명히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거야. 그런데 가보면 맞다. 내가 지금 그 지적법 공부 많이 해라, 등기부 공부 많이 해라 한 번도 한 적 없다. 한 번도 합격하기 위한 공부를 하라. 그 얘기를 했지. 그 얘기했지. 그러면 합격해요. 됐습니다. 옛날에도 어떤 학생 하나가 내 말대로 했다가 미라는 것도 내처럼 밀었다가 합격해가지고 와가지고 고맙다고. 그래 선생님 보니까 보라색 옷을 많이 입고 오시는데 보라색 좋아하신 것 같아서 겨울 목도리 보라색 가져왔더라고. 내가 좋아서 보라색 입은 게 아니라 집에서 입혀 보내니까 입었지. 맞죠? 그래 그 목도리 어딘지도 모르는 지금. 그죠? 미치겠다. 자 그러네요. 자 13번 갑니다.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닌 것은 자 요거 지적부만 끝내놓고 10분시죠. 등기 촉탁 대상. 자,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니다 하면 일단 등기 촉탁은 언제 하는 것이냐 이 기본을 지금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 지적 공부가 있어. 지적 공부가. 그리고 등기부가 있어요.
그러면 지적공부는 토지 표시를 공시하기 위한 장부죠. 맞죠? 그런데 지적공부의 표시를 등기부가 그대로 가져오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적공부의 표시를 등기소가 가져가도록 하기 위해서 등기소가 오면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지적소관청이 표시가 바뀔 때마다 이번에 표시가 변경된 거 있으니까 등기부에도 반영해서 등기해줘라 라고 뭐한다? 등기 촉탁을 합니다. 그럼 등기 촉탁은 지적공부에 무엇의 변화가 있을 때, 토지 표시의 변화가 있을 때 등기 촉탁을 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1번에 무선 변경 등록, 소유자의 변경 등록은 등기 촉탁 사유 이다 아니다? 아니야. 보이잖아. 등기 촉탁은 토지 표시가 뭐 됐다? 변경됐다. 그게 등기 촉탁 사유야. 토지 표시가 바뀌었을 때. 맞죠? 그러면 자, 우리 지적공부 대장에 보면 소유자도 있잖아요. 대장의 소유자는 소관청이 직접 정하는 것은 등기부가 없을 때만 그런 것이고 등기부의 소유자를 그대로 가져오도록 돼 있잖아. 맞죠? 그래서 소유자의 변경 등록은 등기소로부터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연락을 받고 바꿔줬단 말이에요. 맞죠? 그렇게 바꾼 다음에 다시 소관청이 등기소 보고 고함 지릅니다. 이번에 내가 소유자 바꿨으니까 너도 나에 맞춰서 고쳐라. 등기소 연락받아 고친 놈이 지가 고쳤다고 등기소 보고 니도 고쳐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 소유자 변경 등록은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니다. 일단 토지 표시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소유자는 오히려 등기소로부터 연락받아 고치는 것이니까. 맞죠? 그런 거예요. 이거 안 나오면 뭐다? 이거 안 나오면 신규 등록이다.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닌가 하면 99% 신규 등록 나와. 근데 신규 등록은 이거 내면 너무 쉽게 맞출까 싶어서 저거 한번 냈습니다. 소유자 변경.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니다 나오면 딱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 말고는 거의 나올 게 없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됐다. 나머지는 쓱 보고 지나가는 거야. 넘어가고 등기 촉탁 대상 아니다. 신규 등록 찾아라. 없으면 소유자 찾아라. 그럼 막 100% 거기 있다. 됐어요. 자, 14번. 지적 측량 기간. 요거는 이제 여러분 이제 외우고 있죠. 그거 한번 하시라고 낸 거예요. 자, 청량 기간은 5일, 검사 기간은 4일. 오싸오싸 아싸아싸. 그리고 기준점을 설치할 때는 15, 4, 15, 4, 15, 4, 1 그래 나온다. 그죠? 근데 만약 이 뒤에 합의하였다 나오면 4분의 3, 4분의 1. 그거까지 하면 돼요. 그죠? 됐어요. 자, 15번 갑니다. 중앙지적위원회 틀린 거 찾으세요. 자, 우리 중앙지적위원회, 지방지적위원회, 축척변경위원회, 이 위원회 공통점이 4가지가 있죠. 자, 위원회 숫자 모두 5명에서 10명. 그죠? 위원회 숫자 5명에서 10명. 그 다음에 위원장이 회의 소집 통지를 합니다. 며칠 전까지 소집 통지합니까? 5일 전까지. 똑같죠? 5일장 가야 되니까. 그래서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가 심의 의결할 때는 얼마가 참여하고 얼마가 찬성해야 됩니까? 과반수 맞죠? 그리고 위원이 출석하면 출석수당 여비 실비주지만 공무원에게는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4가지가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죠? 똑같다. 됐습니다. 자, 틀린 거 찾으세요. 1번 중앙지적위원회든 지방지적위원회든 지적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해서 전체 5명 이상 10명 이하. 맞네. 2번 위원장, 부위원장을 제외하고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자, 위원장, 부위원장을 왜 제외하느냐?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맡고 지적업무 담당 국장, 부위원장도 공무원, 지적업무 담당 과장이 맡죠. 그래서 국장, 과장으로 있는 동안 위원회 임기를 다 하도록 돼 있으니까 따로 정할 필요 없죠. 그렇다. 3번 위원은 지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자, 중앙지적위원회 시다발이는 국장, 지방지적위원회 시다발이는 시도지사, 축척변경위원회의 시다발이는 소관청. 그래서 열심히 밖에 나서 뛰어다니는 시다발이지만 이 시다발이가 가지는 유일한 권한이 인사권. 맞죠? 인사권 가진다. 그래서 위원은 이런 사람 중에서 시다발이가 인사권 가지니까 국장이 임명 위촉합니다. 만약에 지방지적위원회라고 나왔으면 누가? 시도지사가. 축척변경위원회라고 나왔으면 누가? 소관청이 임명.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그 다음 4번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장이 위촉한다 되는데 요게 틀렸어요. 그죠? 자, 아까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지적업무 담당 국장 공무원이 만다 말이야. 지적업무 담당 국장. 그래서 따로 위촉하고 지명하는 게 아니죠. 공무원이 당연히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죠. 5번 중앙지적위원회, 지방지적위원회, 축적변경위원회 똑같다.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출석, 수당, 여비, 실비, 직업.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업무와 직접 관련 출석할 때는 국가로부터, 지자체로부터 출장비 받아온다. 그래서 그러하지 않아. 돈 안 준다. 그죠? 그랬어요. 됐다. 자, 10분 쉽니다.